의료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에 맡겨져 왔던 부분도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의료화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영역도 그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생로병사는 자연현상이자 그 과정은 자연적 과정에 맡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인공수정, 낙태, 장기이식, 안락사,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 등을 통해서 의료는 생로병사의 영역에까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들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와 관련된 법률들을 총칭하여 의사법이라고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사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민법, 형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법률들을 모두 총칭해서 의사에 관한 법이다. 나아가 의사에 관한 법을 줄여서 의사법이라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위한 법이나 간호사에 대한 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민사, 상사 또는 형사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우리는 민사법, 상사법 또는 형사법이라고 하고, 약사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약사법이라고 하듯이 의사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의사법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사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가 있다면 그러한 신생 학문 분야를 우리는 의료법학 또는 의사법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법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의사법이 사회적 연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법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현대법의 뿌리가 되고 있는 근대법은 신분제 사회를 타파하고 성립한 시민사회를 위한 법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와 신분사회의 주종관계로서의 상하관계로부터 계약사회의 갑을관계로서의 평등관계를 실현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신분에서 계약으로 라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 및 정의가 저절로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이로부터 나온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법은 공법으로부터 분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이루려고 했던 자유와 평등 및 정의는 허울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서 속칭 갑질이란 수평적이고 가변적이어야 할 갑을관계가 수직적이고 고정적인 상하관계로 분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 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법은 근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미한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는 근대라는 의미의 모던에 D라는 의미의 포스트라는 접두사를 붙여 포스트모던이라는 말로 현대라는 시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모두가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컨대 강자에게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법정하여 계약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약자에게는 단결, 단체 행동 등을 허용함으로써 서로 체급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경기, 즉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등장하게 된 제3의 법 영역으로서의 사회법입니다. 법의 제1영역을 공법, 제2영역을 사법이라고 한다면 사회법은 제3의 법 영역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원리가 동시에 교차하는 법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와 환자의 치료관계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 관계로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입장에서 감염병 환자나 가난한 환자 또는 본인 스스로가 싫어하는 환자 등에 대하여는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여기서 국가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결국 사회법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법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종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법,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하나의 법만으로는 의사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의료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들이 작용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법률행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예컨대 결혼이나 상속에 대하여는 사법인 민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행위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그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범죄에 관하여서도 적어도 공법인 형법의 틀 안에서 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와 관련해서는 공법, 사법, 사회법이 모두 동원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 절차법으로서 소송법까지 관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의료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사에 대한 면허에 관한 부분은 공법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진료 거부 금지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분쟁 해결의 방법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법은 절차법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료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법들이 망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의 실체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까지도 의료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법을 우리는 흔히 종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융합법 또는 통합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의사법의 분과를 의사민법, 의사형법, 의사행정법, 의사소송법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의 영역에서는 다른 법 영역에서와는 달리 법의 규제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 규제가 어느 정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인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상황은 환자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고 환자의 상황과 치료 방법의 조합은 무수한 경우의 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가장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도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각 의료인의 재량에 맡겨서 환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질환의 가변적인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법은 의료의 특성상 법으로 규제되기보다는 재량에 맡겨질 여지가 훨씬 넓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재량에 맡겨짐으로 인한 법적 공백은 의료인들의 자의에 맡겨진 부분이 아니라 의료인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법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인들을 믿고 의료인들의 재량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량은 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량은 자율을 의미한다고 해야 합니다. 자율은 법과 윤리를 준수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법과 의사윤리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의사윤리는 의료윤리와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의료윤리는 직업윤리, 의료관행 및 국제규범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윤리 또는 의사윤리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